안녕하세요. 우리 한의원 원장 김만수 인사 올립니다. 올 한 해 청룡의 해로 여러분들 모두 승천하는 기운을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전근증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전근증이란 게 뭐냐? 한자로 얘기하면 뒤틀릴 전, 근자입니다. 근육이 뒤틀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쥐가 나요, 쥐가 납니다, 쥐가 났어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증상을 전근증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제법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죠. 전근증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답니다. 특히 요즘은 노인분들 밤에 주무시다가 장단지가 뒤틀려서 쥐가 나서 치료받으러 오시곤 하는데요. 그렇게 치료받으러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제 새벽녘에 장단지 기지개 켜다가 장단지에 쥐가 나서 아주 고생을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쥐가 나면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시죠?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아재 개그죠. 그러면 전에는 어르신들이 또 환자분들이 거기에 응대해서 웃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요즘은 그런 아재 개그가 너무 썰렁한지 웃지도 않으신답니다. 우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걸 전근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데 왜 경련을 일으키냐? 피로해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근육이 왜 피로해지겠습니까? 근육을 너무 많이 부려먹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근육을 잘못 써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요, 전후반 90분 열심히 뛰고, 근데도 승부가 나지 않아서 연장전까지 뛰게 됐어요. 그래서 휴하고 뛰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기운도 처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지에 쥐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단지에 쥐가 나고 아프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그럴 때 손흥민 선수 그라운드에 넘어져서 쥐가 나면 그때 주치의가 달려와서 처치해 주는 걸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쥐가 잘 안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수들 쥐가 내려서 우리 국가대표 주치의가 나와서 처치하는 것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왜 쥐가 나겠습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짧은 시간에 근육이 너무 피로 물질이 쌓여서 그러겠죠. 또 그리고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중요한 전해질, 즉 나트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혈중에 피 속에 이런 중요한 미네랄 성분들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이라 이건 그야말로 옆에 주치의가 따라다닌다든지 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쥐가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쥐가 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근육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부려먹고 또 부려먹고
노동을 심하게 해서 근육 자체가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또 근육이 나이 드니까 약해지고 이래서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그 쉽게 피로해진 근육이 견디다 못해서 새벽녘이 되면은 경련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새벽녘에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보면 장단지에 기지개를 많이 켜잖아요. 새벽에 기지개를 켤 때 그때 근육이 뒤틀리면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야간 경련이죠. 그런 야간 말고 주간에도 낮에도 일하는 도중에 쥐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그런 경우는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요. 할머니들이 칼을 가지고 팔을 다듬는다든지 배추를 다듬는다든지 또 칼로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작업을 하시다가 손가락에 쥐가 내려서 오는 분들이 곧자릿합니다. 이런 분들도 쥐가 내리는 거죠. 이 손가락에 있는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쥐가 내리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근육이 쉽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가 내리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살펴야 될 점이 있어요. 왜 유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쥐가 많이 내리시나? 그것도 잘 때 많이 내리고 때로는 방금 작업하다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미 노쇠해진 근육 때문이죠. 그리고 그 노쇠해진 근육은 조그만 작업에도 조그만 노력에도 조그만 노동에도 금방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그 혈이나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하지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약해져요. 그 신경이 약해지면 다리에 있는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좀 걷고 노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이게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약해진 신경 때문에 약해진 근육이 뒤틀리고 쥐가 내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업을 하다가 칼을 들고 요리하거나 칼로 작업을 하시다가 손에 쥐가 내리는 경우도 목 디스크나 목에 협착이 있거나 또 목 어깨 쪽에 근육이 많이 뭉쳐 있거나 또 피로해져 있기 때문에 목에서 팔을 타고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약해져 가지고 그 손가락을 주관하는 움직이는 근육이 쉽게 약해져서 조그만 작업에도 동작에도 금방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쥐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쥐가 내리는 근육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 근육을 풀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근육만 풀어줘서는 안 되고 허리에서 문제가 있다면 허리도 풀어주고 목이나 어깨에 문제가 있다면 목이나 어깨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장단지에 쥐가 내리든 손에 쥐가 내리든 발에 쥐가 내리든 그 손발과 장단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출발하는 허리나 목이나 어깨를 같이 치료해 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손에 쥐가 잘 내리는 분들은 목이나 어깨를 스트레칭하고 잘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또 장단지나 발에 쥐가 내린다면 허리 쪽 스트레칭,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이게 쥐가 내리는 게 며칠 안 됐다든지 잠깐인 경우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한의원에 와서 침 한두 번, 몇 차례만 맞아도 금방 치료가 되죠. 그러나 몇 달, 몇 년 이렇게 쥐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침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기와 혀를 보하는 보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를 보하는 가미보중이기탕, 혀를 보하는 가미사물탕 같은 약들을 써서 근육의 피로를 빨리 풀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참고로 하시고, 만일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쥐가 내린다면, 그때는 한의원에 자주 와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아보시고, 만일 그 정도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가미보중이기탕이나 가미사물탕 같은 약으로 이런 보약으로 근육의 피로를 빨리 풀어주고 근육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근육의 영양 공급을 시켜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추가를 해주면, 그러면 쥐 내리는 증상은 얼마든지 10중에 9열은 다 회복시킬 수 있답니다. 네, 근육에다가 장단지나 그리고 손에 쥐가 내릴 때, 손발에 쥐가 내릴 때 어떤 포인트로 주물러 줘야 되는지, 응급적으로 주물러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테니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쥐가 내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고양이를 꼭 키우시지 않아도 쥐 내릴 증상은 한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